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서울 물리 합격한 이규용이라고 합니다. 네, 올해도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께서 노량진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정말 올해는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작년에 이제 노량진 올라와서 처음으로 이제 노량진에서 공부를 시작했는데 정말 많은 친구들도 사귈 수 있었고 그리고 정말 즐겁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우선 제가 올해 이제 합격 이제 수기를 발표를 하는데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만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시작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전략을 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년도에도 이제 시험을 보신 수강생 분들이 계실 텐데요. 먼저 자신의 점수를 보고 그리고 자신의 그 학습 성향 그리고 어떤 강점을 분석을 잘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역시 전년도에 이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몇 점, 교육학 몇 점, 그리고 그 전공 몇 점 이렇게 받겠다 이렇게 해서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략을 통해서 자신이 받을 목표 점수를 설정을 하면은 거기에 맞게 공부 계획이 세워지고 그리고 시간 투자를 얼마나 할 건지에 대한 답도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이번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교육학 15점 그리고 전공 55점 이렇게 목표로 했고 이번에 달성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제 다양한 과목의 선생님들에게 저희 이제 합격 수기를 발표를 하려고 하니까 좀 무엇부터 얘기를 해야 되나 고민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시험을 치면서 가장 많이 공감을 할 부분이 시험장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는 것을 저는 많은 수험생들이 공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올해도 실수를 했지만 전년도에는 실수를 했고 그 실수가 그 불합격으로 이렇게 불합격이란 결과로 이어졌을 때 그 1년 동안의 어떤 그 안 좋은 기억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몰라서 틀리는 거는 우리가 억울하지가 않아요. 어차피 모르기 때문에. 근데 실수를 해서 틀리면 그 부분이 정말 크게 작용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올해도 이런 실수를 하지 않을까 불안하기도 할 건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1년 내내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먼저 실수하는 유형을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실수하는 유형은 크게 뭐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문제를 안 읽어서 발생하는 그런 실수 유형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문제 조건을 풀다가 어떤 시험 문제를 적다가 답안을 적다가 이제 까먹어 버리는 그런 어이없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과목 특성상 계산에서 실수가 정말 많은데요. 저는 이러한 실수의 유형을 다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를 풀 때마다 실수가 발생하면 꼭 문제 옆에다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기록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험장에 갔을 때 시험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제가 하는 실수 리스트를 떠올리면서 그 부분을 먼저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험에서도 몇 문제는 실수를 할 뻔한 문제를 다행히 이제 시험 시간 동안에 발견을 해서 정정을 하였고 그 결과가 합격으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자마다 이제 시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소개를 하자면 문제 실수를 줄이는 팁에 있어서는 평소에 문제를 풀 때 문제를 꼼꼼히 읽는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읽고 문제를 바로 푸는 게 아니라 문제를 읽은 후에 문제의 상황과 조건 그리고 주어진 변수 그리고 기호가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는 그런 훈련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제가 좀 문제를 꼼꼼히 읽는 습관을 들일 수 있다고 생각했고 막바지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사실 문제를 풀면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실수를 줄이는 데 있어서는 좀 더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지금 아직 시험 준비 초기니까 이런 이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좀 천천히 이런 습관을 들여놓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문제 실수 부분뿐만 아니라 또 어떤 기출 문제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과목이 이제 여러 과목의 선생님들께서 저희 이 촬영한 이 영상을 보실 텐데요. 제가 좀 더 이제 팁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객관식 문제를 분석할 때 이러한 방법으로 준비를 하니까 좀 도움이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객관식 문제, 지금은 현재 주관식 문제로 바뀌었고, 지금 벌써 5년째 이렇게 시험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객관식 문제도 정말 많이 있죠. 그래서 객관식 시험 문제를 풀 때는 먼저 처음에 풀 때는 그냥 풀어요. 근데 두 번째 풀 때도 첫 번째 푼 것과 같이 푸는 것은 저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문제를 푸는 저만의 방법은 먼저 객관식 문제에서 볼 수 있는 보기를 미리 보지 않습니다. 오롯이 지문을 보고 지문을 분석을 합니다. 만약에 지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왜 여기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지문에서 왜 이러한 단어를 선택을 했는지, 이거를 이제 보기를 보기 전에 제가 먼저 보기를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줄이 그어졌을 때, 여기에 밑줄이 그어진 이유는, 이 개념을 물어보기 위해서 표시를 해 놨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출제자라면, 이 문장을 통해서 이러한 개념을 한번 물어볼 것이다. 이런 걸 이제 지문을 통해서 보기 전에 다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실제 보기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예상했던 문제가 있으면 정말 제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 거고, 혹시 보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제가 놓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분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팁이 있지만 제가 꼭 말씀드릴 팁은 아까 말씀드린 실수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그리고 기출 분석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해서 보다 효과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수험 생활을 하면서 조언을 해드리자면, 여러 가지 조언을 해드리고 싶지만 굳이 한 가지만 조언을 드리자면, 사실 임용고시는 상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더군다나 이렇게 무지막지한 경쟁률에 있어서는 합격을 하는 선생님들보다 불합격하거나 이제 아쉬운 결과를 받는 선생님들이 더 많다는 사실이 어떻게 보면 안타깝고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임용고시는 상대평가가 아닌 어떤 면허시험과 같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나름의 그 기준 점수를 설정을 하고, 이 점수를 넘지 않는다면 제가 떨어져도 불평불만하지 않고 공부에 매진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과목마다 이제 합격 커트라인이 다르기 때문에 몇 점이 기준이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나름대로 설정한 기준 점수를 바라보고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오로지 그 점수만 보고 공부에 매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이 1년 동안의 그 수험 생활이 어떻게 보면 지루하고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직에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 매 순간에 행복한 것이 아닌 것처럼 분명히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이제 자기 삶에 있어서 지루하거나 힘든 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남들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노량진에서 찾을 수 있는 소소한 행복, 그리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오로지 이제 미래의 학생들과 만날 그 행복한 순간을 위해서 지금 투자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보다 좀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저희 부족한 어떤 합격 수기, 합격 소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